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움공유회에서 인문사회 파트 진행을 맡은 변수진 이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인문사회 발표에서는 특별해지는 방법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작한 시를 발표하는데 다양한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에세이 공유회에 이어서 네, 에세이 공유회에 이어서 이번 인문사회 발표 때도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상품을 드리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리액션이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저희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 5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상품이 5개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열심히 하셨음에도 못 받으시더라도 다음 발표회 때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발표 순서 누구죠? 네. 첫 번째 발표 순서는 10학년의 안정민 학생이 10월의 발자취에서 만든 창작시를 발표해 주신다고 하는데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민이고요. 10월의 발자취 수업을 듣고 이번에 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 2편을 준비해 왔고요. 짧게 10월의 발자취를 들었던 소감을 말하자면 저는 창의적인 이런 산출물을 만드는 수업, 이런 문학 수업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민들레꽃이 안정민. 그리라길래 우주를 그렸다. 나 민들레꽃이 날고 날아 닿을 수 있기를. 떨어지는 빗물에도 불어오는 바람에도 날 수 있기에 하늘을 보았다. 붉은 국기 흩날리고 주먹쥐와 환호하는 뜨거운 꿈을 가슴에 품었다. 이미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니면 핏물인지 내 몸을 적시고 있지만 함께하는 이가 있으니 무엇이 두려울까 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를 짧게 소개하자면 이 시는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의 동료들과 좀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촛불 집회를 갔다 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 보여주세요. 네, 제목 하얀 눈 안정민. 천지가 새하얀데 매화연기 울려 퍼진다. 이 시절 지나 차마 기다릴 수 없어서 끝이 없는 기다림을 다시 할 수 없어서 하얀 눈을 곱게 퍼 보듬어준다. 녹지 마라, 가지 마라. 만질수록 녹아버리는 부드러운 손뭉치를 잡을 수 없어. 우린 함께 뜨겁고 차가운 눈물을 흘린다. 다음 페이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난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아려 널 놓을 수밖에 없었다. 사라져가는 너의 감각을 한때 함께했던 그 추억을 추억하며 나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요즘 이별이라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10월의 발자취에서 나온 이 엽서북이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해주시는 분에게 한 분에게 이 엽서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드백 받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서원 오빠. 너무 시가 너무 감정이 이렇게 자극되는 너무 좋은 시였던 것 같아서 첫 번째 시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피드백 많이 하면 선물 좀. 그럼요. 네. 맞춤법 틀리시면
아, 그렇군요.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피드백 있을까요? 네, 피드백 잘 하시면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로님.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진짜 시 내용이 되게 생각보다 감성적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정민 오빠한테 마음속에 이런 여린 감성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한 걸 처음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새로웠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주실까요? 오, 그러면은 두 번 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아서. 네, 은지님 먼저. 일단 저도 닿을 수 있기를이라는 그 맞춤법의 시적 허용이 되게 아름다워요. 네, 보지 못했던 감성이라는 느낌도 들고 안에서 생각보다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되게 또 비하인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상하고도 접목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름다웠습니다. 네, 윤사님. 저는 첫 번째 시는 되게 제가 역사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역사 시들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시였던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시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너를 계속 잡아두고 싶은데 이제 난 어쩔 수가 없다 하고 그리고 그 하얀 눈밭이랑 그런 게 약간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좋았는데 마지막 설명이 우리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말이 저는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대가 되게 저는 좀 만남도 쉽고 이별도 그만큼 조금은 쉬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시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정민이의 이런 모습을 좀 오랜만에 봐서 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러게요.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네. 저는 네 분 다 피드백 너무 감사하고, 네, 맞춤법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다음에는 더 수정해서,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저의 좀, 그래도 위원회 두 번을 같이 했던, 네, 가람이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발표가 끝났는데요. 네. 정민이 형이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도 잘 써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두 번째 발표는 7학년의 손빛나 정선우 친구들이 본인들이 배우고 작업한 시를 발표해준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축축?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문사회 10월의 가자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손민나 정선우입니다. 목차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나가 상호 텍스트성 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빛나가 직접 쓴 상호 텍스트성 시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디카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제가 쓴 디카시에 대해서 제가 쓴 디카시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개인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둘이 같이 쓴 개인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인 그 상호 텍스트성 시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 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쓰는 시를 상호 텍스트성 시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영화를 보고 막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시를 썼다면 그런 것을 이제 상호 텍스트성 시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 시는 그 이장욱님의 절규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쓰신 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시를 읽어드리기 전에 시에 대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탄생묘화는 청설이라는 대만 원작 작품의 영화를 한국판으로 작년에 개봉하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일단 그 영화의 내용은 그 수어를 사용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소개에서도 손으로 설렘을 말하고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다 라는 설명이 있고 그래서 그 영화 소개나 영화를 보고 이거를 시를 써보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보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손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시인데 손으로부터라는 시는 주로 이 영어가 수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으로부터 손빛나 우린 손으로부터 표현하고 우린 손으로 표현하고 우린 손으로 말하고 우린 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손으로 알린다. 너에게 내 마음을 이라는 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시는 디카시입니다. 디카시란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한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를 디카시라 합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의 토대로 시를 쓰는 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이 쓰신 디카시의 예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오 시인의 투영이라는 시도 사진을 찍어서 시를 쓰는 디카시라고 합니다. 나온 건가? 자, 저도 시 소개부터 하고 이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시 마시멜로우는 이제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에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잖아요. 이제 어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가직 분포 사일리지라는 물체를 보면은 항상 먼저 생각하던 게 마시멜로우였습니다. 이제 볼 때마다 되게 둥글둥글하고 하얀 게 되게 마시멜로우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마시멜로우랑 시를 적게 됐는데 이제 10월에 받은 드활동 때 디카시를 찍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나갔을 때 저기 그 사려니 정원 쪽에서 보면은 잠시만요. 이 물체가 보여가지고 이제 처음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마시멜로우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시를 듣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 보여주세요. 네, 이제 시 마시멜로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우 정선우. 마시멜로우 달콤한 마시멜로우 푹신한 마시멜로우 맛있는 마시멜로우 부드러운 마시멜로우. 근데 왜 길거리에 있는 마시멜로우는 못 먹을까? 너야. 그렇네. 네, 다음은 개인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시란 간단하게 나 혼자서 작성하는 시를 개인시라 합니다.
개인 시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유명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서시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소망과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호와 제가 그 많고 많은 개인시 중 각자 하나씩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시를 소개해보자면 바람 같은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탄생비화는 대부분 한 명쯤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당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당신에겐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에겐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힘듦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는데 제대로 좀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좀 발표해보기로 했고요. 또 이 시에는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다, 바람, 파도에 비유했어요. 왜냐면 뭐 좋아하는 것이라서 좀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바람 같은 당신, 손민나. 바람과 바다가 없으면 파도는 생길 수 없으니까. 바람 같은 당신이 바다 같은 나를 힘껏 밀어주었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바람 같은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시에서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탄생비화는 이제 제가 개인 시의 주제로 이제 어떻게든 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주제로 창문이라는 단어를 던져줬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창문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약간 그 1더하기 창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1더하기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적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시입니다. 낭독해볼까요? 무공부 생각하면서 정선우 1더하기1은 창문 1더하기1은 한인상품 1더하기1은 귀요미 이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가 곧 끝나가는데요. 이번 10월의 발자취를 들으면서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제가 작가의 시선을 들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10월의 발자취를 굉장하게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시를 보는데 좀 흥미가 있었고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제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의 저는 배움의 지도 때부터 밝은쌤과 함께 해왔는데 밝은쌤 수업이 저랑 약간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10월의 발자취를 1학기 때부터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랑 이렇게 상의한 결과 숫자장 치사부터 듣기로 해서 1학기 때는 못 들었었는데 오히려 2학기 때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말이라는 연말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감정 등을 또 적을 수 있었어서 오히려 좋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수업 같은 거 많이 들어보고 싶고요. 또 밝은쌤께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렇게 끝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점이랑 같이 피드백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님. 네, 피드백 하겠습니다. 피드백 하려고 마이크 잡으십니다. 네, 제가
작성을 할게요. 선우랑 룸메인데 맨날 보면 기숙사에서 조용히 건담 유튜브 보고 있고 학교에서 맨날 안 때려 막 이러고 이런 아이였는데 막상 쇼핑한 발표를 보고 나니까 되게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능력이 좋은 것 같고 우리와 달리 되게 생각이 깊은 아이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멋있는 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긴장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피드백 할 건 한 번 더 주신가요? 나도.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품 얼른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지켜봤는데, 아까 지호가 패드로 막 리액션 사진을 엄청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물은 지호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뭐죠? 네, 다음 발표는 이제 경제사 수업을 배운 내용으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장재 학생이 멋진 발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세요. 뭐 주제가 뭐 되게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경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좀 그거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번 계엄령 사태와 연관 지어서 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겨주세요. 네, 일단 목차는 네, 환율과 환율 폭등의 의미, 그리고 이제 계엄령으로 인해서 환율과 경제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환율 폭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환율과 환율 폭등의 의미인데요. 일단 처음에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은 이제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비율입니다.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돈의 뭐 가격, 비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환율 폭등은 제가 좀 이상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아니라 좀 더 이게 의미가 원래 $1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돈 1,000원만 내면은 $1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환율이 올라서 이제 원래 $1를 내려면 우리 돈 1,4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건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지만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뭐 평가절하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좀 있어 보일 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세요. 네, 계엄령으로 인해 환율이 오른 이유인데요. 네, 뭐 이번에 아까 윤석열 체포됐다 했는데, 네, 축하합니다. 네, 좀 크게 좀 이렇게 어떻게 환율이 오른 이유를 간단하게 한 가지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라는 이유가 크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계엄령으로 인해서 일단 계엄령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에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건데, 뭐 그렇게 크게 혼란이 있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계엄령이 일어났다는 건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이 떨어졌다. 는 아닌데, 제가 또 잘못 정리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나 그런 거를 계엄령으로 인해서 네, 국가의 신용이 떨어질 것을 좀 감안해서 이제 본 자국의 자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환율 폭등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일단 수출과 수입에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은 자국의 원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네, 해외에서 이제 수출을 하려면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희의 수출품을 원래 전보다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수출하는 게 늘어나는 반면 이 수입은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이제 수입자와 우리 지금 저희와 이제 기업에서는 그냥 물건을 훨씬 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고, 일단 지금 공감하실 건데 그냥 차 고속도로 지나가 보면 기름값이 지금 석유값이 매우 지금 올라갔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그 이유 때문에 수입을 할 때 석유를 되게 비싼 가격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좀 더 비싼 돈을 내고 석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로 인해서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수입 물품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촉발시키고 소비자 물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불안전해지고요. 불안해지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처음 계엄령이 일어났을 때 막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서 IMF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경제는 매우 우리와 근접해 있고요. 저는 경제사 들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단 저희 나라와 일단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하루라도 빨리 그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경제를 파악하고 그런 시선을 가져야 보다 더 저희 국가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국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지 그걸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열심히 해주시면 또 선물이 있으니까요. 피드백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9학년인가요? 왜 9학년이냐고요? 엄마가 10년도에 생각해 주셔가지고 16살 지금 지금 8학년이지만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적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우리 9학년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피드백 해주실 내용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아가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저도 좀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 발표는 발표자가 2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가요? 맞습니다. 2명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발표는 7학년 최세와 나선유 학생이 시입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월 가르치 수업에서 쓴 시를 발표하기 위해 나온 최세와 나선열입니다. 제 시 먼저 발표하고 선율이 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시 쓰는 시간에 쓴 시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최세와 두 분 일주일만 지나도 눈에 띄게 잘하는데 기는 오늘도 그 자리 그대로다. 다음 시 넘겨주세요. 다음 시는 상호 텍스트성 시를 쓰는 시간에 쓴 시입니다. 침대 최세와 금요일 버스를 타고
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쉬는 것. 그 시간을 위해 일주일 희망차게 산다. 배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번 이 시는 그 티카시 활동을 할 때 쓴 시입니다. 하늘 풍경, 나선율. 하늘에는 구름이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섞여 있다. 어떻게 보면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름이 오히려 하늘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삶을 살면서 겪는 걱정과 고민들, 당장은 정말 힘들겠지만 이것이 멀리서 본다면,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힘든 일들이 내 삶을 더욱 빛내는 구름이라면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시는 제가 개인 시 활동에서 쓴 시입니다. 대가, 나선율. 차가움이 있어 따뜻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 기쁨이 있다. 불행이 있어 불행이 있어 행복이 있다. 끝이 있어 시작이 있고, 비움이 있어 채움이 있다. 지금 당장 힘들다면 힘듦을 피하기보다 이겨내보자. 따스함과 기쁨, 그리고 행복으로 채우실 것이니까. 네, 그러면 시 발표했고요. 시는 저기 1층에 복도에 전시돼 있으니까 많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 발표한 나선율, 최세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래? 그럼 호감으로 하나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 시. 네, 저는 그 손톱이라는 시는 제가 약간 키가 크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나 고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손톱이 자라는 거에 비유해서 써봤습니다. 선율이도 하나 할래요? 그 하늘 풍경이라는 시는 티카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일들도 있고 걱정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윤서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세아가 손톱보다 몇백 배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손톱이 자라는 거는 빨리빨리 보일 수 있어도 그보다 몇백 배 큰 세아가 자라는 거는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크고 있다고 믿고요. 정말 크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피드백 하실 분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선우랑 누나 씨 발표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어서 선율이랑 세화 씨 발표도 너무너무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그럼 선물을 한 번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선우가 피드백을 잘해준 것 같아서 윤선우한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발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발표는 11학년 김유아, 이채민, 이다울 학생이 특별해지는 방법에 대해 영어 스피치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환영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울, 유아, 채민이고요. 저희는 고급 영어 독해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영어 스피치를 할 거고요. 번역본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i, we are 다울, 재민, 유하.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way of being special. Let's start now. When we often hear that everyone is special, this sounds natural at first glance. But if you look closely, it sounds a little bit strange. For example,
it doesn't really make sense that Steve Jobs and we're equally special. This is because he looks special in that he was a great innovator, but we live normal life. So, how can we become special? Let's find some simple ways to become special together. First, define your own meaning of specialty. The definition of specialty is so subjective that i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person to person. Some people might think that a talented person in soccer is special, but others may not admit it. So, think about what makes what makes you to feel normal. What does the word specialty means to you? Once you find out what you're particularly special about and define your own meaning of specialty, you can easily achieve it. It's important to find your own uniqueness that's different from others and develop it intensively. Second, observe people's behavior closely without any stereotypes. To be unique, start by observing others without any judgment or stereotypes. Then you will find shared common patterns of people's behavior. If you find shared common patterns, it becomes much easier to express differentiated creativity based on people's interactions. And eventually, you can think outside of the box. But it must not go in the wrong direction. First, you must distinguish between being special and antisocial. For example, you must not break social rules because it is not a special act, but it is against social practices. Okay. Third.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실래요? Third, try new things. Trying new things is one of the best ways to discover yourself. Whether it's trying a new hobby, traveling, or learning skills, each experience helps you to learn more about yourself and meet interesting people. Challenging new things not only boosts your creativity, but also makes you feel alive. And who knows, you might find your own creative solutions. People are likely to feel scared when trying something new, so that they worry about failing or looking silly. But we must remember that failure is part of learning. Each time you can try something new, even if it doesn't go as you planned, you can gain valuable lessons. The world sometimes works against our intention. Most people try to be special, and as a result, everyone ends up being the same. We don't have to imitate others. You just have to love you. We tend to lose who we are when we try to be loved by. You are much more attractive and special when you are peaceful and natural. It is wonderful to live as yourself. However, it may not be easy at first because people will not welcome uncommon and unconventional things. But it's okay. Just accept the fact that this can happen. Then you can grow fundamentally and become stronger. Aristotle said to avoid criticism, say nothing, do nothing, be nothing. If you go outside the box, you will be criticized. Think of it as a good thing. To be criticized is that you are just as influential. And by being criticized, you can grow. Great, you are unique and special. Let's make our own uniqueness. Thank you. Thank you.
네, 이제 질문과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뭘 내야. 네, 윤우요. 코리안도 좋아요. 아주 멋졌고요. 영어를 못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려한 발표였기 때문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피드백 있으신 분? 네, 테스. 그러면 거부? 좋아요. 네. 저걸 대본을 직접 쓴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잘 쓰셨고,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 먼저 따뜻함을 이건 뭐 영어로 발표하냐 한국어로 발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전달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해지면서 명확하게 단어들이나 어절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가 잘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여유를 아까 그 PPT 중에 그 아이유 나온 장면 뭐였죠? 네. You are much more special when you are natural 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적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때,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건 원어민만큼 빠르게 얘기하거나 유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될 내용들을 잘 잘라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좋은 발표가 되겠다. 어쨌든 꽤 좋은 발표였다고 피드백하는 선물 누구한테 줄 거예요? 나와. 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를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전달하고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주 유심히 지켜본 결과 윤우 오빠가 박수를 아주 부서져라지 가지고 또 피드백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윤우 오빠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뭐죠? 네, 다음 발표는 이야기 창작에서 시집을 만들어서 강민서 학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되게 멋진 PPT들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PPT 만드는데 부담이 좀 있어서 저는 PPT가 따로 없고요. 이야기 창작이란 수업은 소설 혹은 시 같은 것의 이론적인 측면부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서로 떠오르는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지으면 그런 수업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에서 지은 시 몇 편을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읊어보자면 사계절 꽃향기 머금은 봄비를 만년필로 적고 푸르른 파도 한 조각으로 편지를 접어 갈색 떡갈나무 잎에 조심히 넣고 포근한 눈 한 줌 모아 봉투를 봉하면 편지가 완성됐어. 들뜬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가 우편함에 넣을 때쯤 아차 깨닫겠지. 추신 곧 사라져도 놀라지 말 것. 이상입니다. 네, 거기 연희. 하나 더 읽어주세요. 하나 더. 잠깐만. 그러면 이별. 당신이 막을 내렸을 때
배우들이 인사를 건네고 매정한 커튼이 떨어지면 깜깜한 광중성만 남겠지. 박수치던 관객들이 하나둘 나가 홀로 남은 내가 몰래 커튼을 거치고 나온 당신과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또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신 분? 시온은? 너무 잘 썼다. 네. 민서 누나의 시집은 1층 교무실 앞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민선님 시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다음 발표는 네, 이동환 최지호 학생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제 숫자 정치사에서 4.3 배운 내용들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1948년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 제주 4.3에 대해 발표하게 된 최지호 이동환입니다. 네. 혹시 동환님은 제주도에 자주 가시나요? 저는요 가족들이랑 거의 매년 한 번씩 제주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4.3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제주도에 그냥 너무 좋다, 막 바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그냥 아름다운 섬, 너무 재밌는 섬 이랬는데 4.3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단순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 그리고 현재 의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의 긴 암흑기인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방은 엄청난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던 한반도에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정치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소련은 한반도 북쪽을 공산화시키고 있었으며 남쪽까지 공산화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남쪽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 1948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제주 관덕정에 모였는데요. 넘겨주실래요, PPT? 또 넘겨주시고. 네. 그때 경찰들이 타고 지나간 말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한 채 가버리는 경찰은 결국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버렸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뭐야 왜 어린아이 치고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 경찰이 그냥 거기서 사람 6명을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등장하는 극좌파 남로당. 당시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은 38선으로 둘로 찢어져 있었는데요. 북한에는 북로당, 남한에는 남로당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극좌파였는데요. 이런 남로당에게 이번 사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제주도민을 이용해 이념 대립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들은 쓰레기 같은 경찰들을 몰아내자라는 말로 제주도민을 동조하며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 전체 95% 이상, 제주도 경찰 20%가 참여한 대규모 민간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미군 정부가 있을 만은 의원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를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청이라고 불리는 서북청년단인데요. 이들은 그냥 북한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깡패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극우 성향의 테러 조직이었죠.
미군장의 명예로 파업 지도자 검거 작전이 시작됐고 특히 이 서청들은 미친 짓을 자행했습니다. 폭행, 강도, 살인, 고문은 물론 아무나 구타하고 심지어 영아살인까지 저질렀죠. 1948년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련과 북한이 통일선거를 거부하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로당이 큰 위기였습니다. 총선이 실시되면 그 좌파인 남로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로당은 350명의 무장대회는 주창을 들고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익단체 서청문은 수많은 이들을 죽였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서청은 탄압을 중지고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다. 이에 화가 난 미군정은 군대를 보내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대가는 처먹혔습니다. 사진 좀, 네. 출산 발대와 산업 속에서 열린 남한의 단독선거에서 제주 선거구 2곳만이 투표율 미달로 무효 처리가 되면서 미군정과 이승만은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섬 전체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전화도 없던 시절 소식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젊다고 희생을 남성, 미처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 여자는 총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로 자신을 데려오면 되레 곰는 당했습니다. 저 PPT 좀. 네. 평화로운 섬 제주, 실은 내놓는 곳이 모두 학습자였습니다. 에메랄드 필수를 유명한 월정리. 이곳은 군 주둔지로 월정리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틀 새 400여 명이 죽은, 아직 아닌데요. 네, 이틀 새 400여 명이 죽은 북촌리. 남자가 모조리 죽고 없어 무남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당시 제주 인구의 약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되었고 사상 빨갱이로 물릴까봐 두려워 묻어뒀던 수십 년의 세월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사상을 잘 모릅니다.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사상을 기리는 기념관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제주 사상평화공원이고요. 역사와 기업, 평화, 인권 교육을 춤하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음. 네, 여기는 너분 순이 사상기념관인데요. 60여 년 전 말산들이 교과했던 북촌의 학살 사건을 기리고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곳은 다랑시 오름이란 곳인데요. 혹시 이곳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구나. 그럼 제가 이곳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다랑시 오름이라는 곳 밑에는 다랑시 마을이 원래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다랑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4.3이 일어나면서 군경과 토벌대가 이 마을을 이제 침략이라 해야 되나? 이제 마을을 다 사람들 나오고 다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어떡하지? 우리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랑시 오름에 있는 다랑시 굴에 숨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군경과 토벌대가 다랑시 굴 근처에 있는 인분 때문에 다랑시 굴에 사람들이 숨었구나. 여기 있네. 100% 딱이다 이건. 해가지고 이제 이 앞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르게 되면 연기 때문에 결국엔 안에서는 질식을 해서 죽게 되고, 나오면은 군경과 토벌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 짓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몰랐다가 이게 한 60년 만에 거의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왜 굴에 막 뼈가 있지? 이거 뭐지? 하고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돼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다랑시 오름에 있는 다랑시 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네,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그리고 통일 70년 전 제주에서 해주선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꿈꾸던 그 마음, 이게 민주주의 통일 제주연합 건국 제5원칙인데요. 네, 이게 왜 나서지 않는 걸까요?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번 발표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주실 분? 계신가요? 피드백 주실 분? 네, 윤서님. 그냥 4.3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뭔가 특히 그리고 지호가 뭔가 자신만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잘 들어왔던 것 같고 동환이도 자세히 설명해 줘서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피드백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PPT를 통해서 4.3을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품을 한 번 더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열심히 지켜본 결과 가온이가 저기서 계속 열심히 높은 데시벨로 응원해주고 계속 박수도 열심히 쳐줘가지고 가온이한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세팅이 잠깐 필요해서 네, 다음 발표는 11학년 최지유 학생이 네,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울림 사회 수업에서 왜 우리나라에는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까? 신나는 학교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초유의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과 우리 신나는 학교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청년 정치의 필요성과 신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먼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핀란드의 산나 마린,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리더십의 가치를 증명하며 유럽에서는 유스퀘이크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유스퀘이크란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지형을 바꾸고 개혁을 주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스케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넘겨주시죠.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24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6.3세이며 만 40세 미만 당선자는 단 4.3%에 불과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극소수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개혁신당의 이준성, 기본소득당 용해인과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요? 한국에서는 정치적 진입 장벽과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 환경입니다.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 경험과 교육의 부족도 청년들이 정치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당 내에서는 소신 정치를 펼치기가 쉽지 않고 젊은 세대를 향한 편견 또한 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과 취업 중심의 사회 구조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청년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나는 학교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신나는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맞죠? 네. 네. 이곳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을 찾아 실천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나는 학교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로 청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나는 학교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정치 수업, 토론 수업, 철학 수업, 민주시민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시사 토론 수업에서는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고민했으며 상가 철학 수업에서는 깻잎 추쟁기와 20대 남자를 읽고 발제하며 20대 남자 현상을 분석한 시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팔 수업에서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으며 우리 학교가 진정한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단순히 수능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과거의 어떤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학교의 이러한 수업들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나는 학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또한 UAG와 같은 단체들이 청년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정치인 커뮤니티인 UAG 메이트를 운영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이 젊은 정치 참여와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신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정치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중요한 연계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UAG가 성수 헤이그라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턴십 나가는 친구들이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신나는 학교와 같은 교육적 기반을 통해 젊은 세대가 정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와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여 선거에서 청년 후보에게 일정 비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경로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정치 제도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한 일상적인 부담과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특히 현재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지 우선 그들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청년들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시죠.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촛불행동 청년들을 집회에 나가본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청년들의 정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학교가 그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 있으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피드백 있으신 분. 너무 요즘 사회에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유익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네. 우리 배운 공유의 인문사회 영역에 할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해서 총 이번에 9팀이 발표회, 공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멋지게 해서 되게 모든 발표가 기대 이상으로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들을 보면서 인상 깊은 발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방금 TVP 영상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발표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상품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오늘 어땠는지 피드백 주시는 한 분에게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느낀 점, 소감 주실 분들 있으면 손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했잖아요. 오늘 유일하게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네.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호 아빠 하바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신 햇쌤한테 감사하고요. 정말 이 신나는 학교에 우리 수호를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제가 에세이하고 논문 발표 이렇게 쭉 이 인문사회까지 봤는데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되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휴식도 적절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른 또래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든 오늘 발표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이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 지어서 정말 뭐 책을 내던지 그래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네, 피드백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문사회 발표회 진행을 맡았던 변수진. 네, 감사합니다.